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미증시 마감한 걸 보고 있었는데 사실 나스닥이 살짝 밀리긴 했거든요. 0.03%. 그런데 이 속에는 아주 낮에 밀렸다 하더라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떴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를 좀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가 거의 4%대 뛰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반도체 업계의 좀 풍향계라고 그러죠. 그죠? 반도체 풍향계로 알려져 있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몇 프로가 올랐냐면, 어제 10%. 상향 최고가를 찍고 하고 있죠. 대단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인데,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3번 차트는 여기였었거든요. 이렇게 두 번의 3번 차트가 나왔었는데, 단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수급일선을 기준으로 단 한 번도 60선을 깨지 않고 있죠. 조정은 들어왔지만 깨지 않고 쭉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3번 차트를 만들어줬고 항상 변곡점 뚫어줄 때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 가족분들한테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알려드렸을 때 주가가 올라가다가 왜 헤드앤숄더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변곡점 같은 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근데 진짜 강한 애들 이걸 뚫고 날아가 주거든요. 이렇게. 이걸 뚫을 때 상당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상태가 여기서 반드시 3번 차트가 나오게 되죠. 이 현상은 마이크로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 다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지금 3번 차트가 됐을 때 이 상태에서 여기를 뚫어준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더군다나 이게 두 번의 이 쌍봉이죠. 이거 뚫어졌기 때문에 강하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거의 10%대 시간에서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증시가 좀 강하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까지 꼭 강하다 이런 보장은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강하다는 얘기는 다음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족분들하고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도 대단할 정도로다가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대단하죠.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이에요. 나의 경제, 나의 공부 이야기 다 있어요. 물론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2차전지 같은 섹터도 좀 밀리기도 하고 바이오 중에는 또 셀트리라든가 이런 쪽이 급등하기도 하고 HLB도 잘 눈여겨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주가는 또 이 반도체 쪽과 반대쪽에 있는 친구는 좀 밀리기도 합니다. 그걸 미리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꾸준히 공부하고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해요. 모든 주식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추세에 순응하거든요. 한번 우상향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우상향 하려고 하는 그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추세를 따라서의 주식을 하라고 하죠. 이 추세를 절대 거스르는 이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추세를 따라서 주식을 삽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미국 특징주 중에 하나가 제가 미증시를 잘 보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라든가, 특히 이제 그 대표적으로, 반도체 대표적, 물론 마이크론도 있지만, 이 TSMC 주식도 보면 금방 설명드린 대로, 앞전에 매물대, 앞전에 이렇게 볼록볼록한 매물대 있잖아요. 이걸 뚫어줄 때는 잘 보고 계셔야 되는데, TSMC도 이걸 뚫었습니다. 즉, TSMC가 마이크론이 첫 번째 뚫어줬던 자리, 여기를 뚫었기 때문에, 향후 TSMC의 월봉 차트를 보면 앞쪽에 매물대가 없죠. 그러니까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이 친구가. 따라서 5일선만 깨지 않으면 TSMC 관련 주가도 좋아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TSMC 또 관련주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나의 경제 나의 공부에 따라 올려놨으니까 잘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당연하고 그죠? 그중에 이제 한미반도체라든가 이제 DBIT 등의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제주 반도체나 노타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들의 기업들도 주가가 폭발적으로 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7%뛸 때 이 친구들 막 23% 이렇게 뛰어요. 노타나 제주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전 영상에 다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주 알려드렸지. 아까 마이크론이 뚫고 나간 자리, 제 이때 삼성전자가 트레이딩하기도 좋은 자리고 이때부터 5일선만 안깨면 괜찮습니다 그랬거든요. 자, 잘 올라가죠.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그냥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너무 빨리 차익실하지 말라는 거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앞에 있는 매물대 다 뚫어졌을 때 변곡 좀 뚫고 날았을 때가 좋은 거기 때문에 계속 올라갑니다. 단지 물리지 않았을 때 홀딩이에요. 월봉의 바닥이 아니라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데 물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명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엄청나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높게 사서 물리면 안 된다는 거죠. 신규로 들어갈 때 본인의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어쨌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날아다니는데 한미반도체 안 날아갔어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우리가 주식에서 첫 번째 매수 타임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이미 다 날아간 다음에 7%, 8%, 10% 뛰고 있는데 쫓아가면 어쨌거나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좀 늦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자리는 여기가 되는 거고 하이닉스는 여기가 됩니다. 이건 자 나의 경제 공부에 다 해드린 거예요. 자 근데 보면 한미반도체도 제가 언제 얘기해드렸냐면 바로 이때 얘기해드렸습니다. 이게 3번 차트죠. 이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강한 이유는 사실 한미반도체는 이 많은 분들이 좀 아시다시피 이 하이브리드 본더 이 개발 얘기가 있죠. 그죠? 이렇게 이 하이브리드 본더를 개발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차세대 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고, 또 하나가 이 검사 쪽으로도 굉장히 좋죠. H뱅. 그래서 H뱅 검사와 본딩 이 두 개를 다 하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좀 그 H뱅 관련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물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있지만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의 구조적 강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단순하게 장비 업체가 아니라 HBM 본딩 만들고 그리고 또 검사를 할 수 있는,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한미반도체예요. 이미 사용 중인 검증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차세대 기술까지 준비 중입니다. AI, HO 시장 성장과 방향성을 일치하고, 또 하나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같이 쭉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이미 막 다 뛰고 14%씩 뛰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살 수 있는 자리들이 중요한데, 이거는 순간 이루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공부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기술적으로 이제 다중바닥을 그렸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한미반도체 제가 어디서 얘기했냐면 처음에 박스권 뚫어줄 때 여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제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1번 차트. 그러니까 매물대를 뚫어주는 1번 차트가 생겼네요 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쭉 올라갔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21선 깨물어 내서 제가 이제 관중에서 빼놨었어요. 그럼 여기서 한 방에 반등하기보다는 21선을 회복해 줄 때 다중바닥이 필요해요. 이렇게. 다중바닥. 누군가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61선이 올려놓게 되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지금 날아갔으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이날이거든요.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7일 전, 일주일 전에 제가 한미반도체를 잊었건 이제는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공부한 채널에 올려놨어요. 개인적으로 저 공부한 채널에 아니라 개인적으로 공부한 영상이 있죠. 나의 경제, 나의 공부 이야기 다 있는데,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주식을, 그러니까 이제 뛰었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저걸 뛴 다음에 누가 저런 얘기를 못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뛰기 전에 알아야지. 이미 뛰어가지고 종목 찾기 하면 뭐 지금 뛰는 애들, 거래대금 터지는 애들 다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노타 한미바도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노타 얘기할 때도 언제 얘기했냐면 여기서 뛰기 전에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 그리고 제조반도체 이 자리. 지금 뛰는 때가 아니고 바로 이 자리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도 지금이 아주 높긴 하지만, 물론 더 갈 것 같긴 하지만, 첫 번째 매수 타임을 굉장히 잡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죠. 있으면 뚫어줄 때. 자, 그래놓고 며칠 기다렸더니 14%가 뛰었습니다. 자, 끝났냐? 일단 기본적으로 월봉에 매물대가 있어요. 바로 이 자리가 되죠. 정확하게 14만 6천 원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제조반도체가 어제 23%, 거의 18%는 갔다 왔거든요. 자, 제조반도체를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이제 월봉의 기준인데 요 자리죠. 이렇게 월 말상 이걸 뚫었죠. 이 가격대가 정확하게 얼마였냐면 25,000원대였어요. 이걸 뚫어줄 때 잘 보고 계시라고. 그럼 또 날아간 거예요. 18%. 트레이딩을 하든 중장기라든 수익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자리를 뚫어주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월봉에서 고점이, 이 변곡점이 얼마냐면 정확히 14만 6천 원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물론 내일 같은 날 음봉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럼 5일선만 함께 매수 타임이 되게 되고, 금방 알려드린 대로 14만 6천 원대, 이제 이 정도가 되거든요. 15만 원대 이렇게. 이런 데를 뚫어주고 나가면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라운드 피어가긴 15만 원대를 뚫어주게 되면 이전 고점을 뚫고 날아가게 돼서 삼성전자가 이 전고점 뚫어주고 날아가는 자리 아예 신고가를 찍고 있죠. 그죠? 하이닉스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단지 한미반도체는 아직 신고가를 찍지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찍었었거든요. 다시 가는 중인데, 이전 신고가까지만 가도 19만 6천 원이 되고 20만 원대 돌파해주면 새로운 이제 신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갈지 모른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거는 항상 그런 거예요. 보통 이제 주식 방송이 제일 어려운 건데, 하나 뛸 때 이렇게 얘기하면 뛸 때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미 반도체처럼 아직도 이런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나의 경제 공부 이야기 제가 다 오늘 올려놓을 건데, 내일 저 올려놓을 거예요. 주말 전에 올려놓을 건데, 가족분들은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노타 제조반도체 얘기한 지가 한참 돼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여기부터 벌써 10월, 12월 달부터 얘기했거든요. 날짜 써있죠. 여기 12월 27일. 여기부터 얘기해가지고 지금 12월 27일이면 노타가 언제냐면 이때거든요. 이때? 요날. 정확히 이 날이에요. 이날. 이렇게 요날. 잘 보고 계시라고. 3일 동안 몇 프로 갔냐? 이 친구 14%. 어제도 20%. 여기 40% 갔어요. 대단하죠. 마찬가지인 거죠. 항상 미리미리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해서 노타처럼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살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꾸준히 홀딩해 주는 게 중요해요. 말씀드린 이제 한미반도체 내일 갭을 띄어서 간다 하면, 만약에 어제 종가,
그러니까 금요일에 종가 정도만 깨지 않으면 되고, 특히 작은 프레임인 30분에서 10선을 깨지 않고 돌아 나가주면 아주 좋은 자리들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금방 알려드린 대로 한미반도체가 이전 변곡점을 뚫어주고 나갔다. 그럼 상당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럼 새롭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어서 한미반도체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신고가를 찍으면서 이제 신세계에 열리는, 그러니까 왼쪽에 매물대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금방 알려드린 대로 나의 경제 나의 공부 이야기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우리 종목들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자, 이제 내일 많이 올려놓을 건데, 반도체 종목들 굉장히 강하죠. 대단합니다. 그죠? 이다 공부한 종목들인데, 물론, 2차 전지를 요새 많이 찍기는 해요. 근데 2차 전지는 바닥주잖아요.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중장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큰 무리가 없어요. 여기 잘 믿으면 되는데, 트레이딩 쪽에나 지금 시장의 주도주를 볼 때는 반도체를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주말에 반도체 관련해서 많이 올려놓을 테니까 잘 보시고, 대장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도 좀 눈여겨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익 IPS 같은 경우도 같은 원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원익 IPS거든요. 이 자리를 뚫어줬을 때 상당히 잘 보셔야죠. 여기 다 뚫어주고 나가잖아요, 지금 그죠? 월봉에서 보면 5개선 한 번 안 깨고 있고 추세가 아주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익 IPS에 있을 때도 여기에 여기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여기서 매수했으면 당장 뭐 뛰는 것만 해도 19%니까 수익은 이렇게 내는 거죠. 주식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자리, 매수할 자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이런 자리, 일봉에서 이런 자리들, 노타 이런 자리들, 제주반도체 이런 자리들 절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마이크론 주가가 뛰었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잘 찾아서 공부할 테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가족분들은 챙겨서 보시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 좀 눈여겨서 봐야 되잖아. 지금까지는 굉장히 조정권에 있었지만 전부 다 일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 그러니까 주식이 계속 올라가지만 않잖아요. 그죠? 조정이 들어오고 일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져요. 이거를 3번 차트라고 하죠. 이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한데 이미 이렇게 뛴 거 말고 여기 있는 친구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할 테니까 꼭 관심 있게 보시고, 한미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일선도 깨지 않았는데 매도할 이유가 없고, 특히 월봉에서 여기 14만 6천 원대, 14만 7천 원대 뚫어주는 거를 좀 상당히 잘 보고 계시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저희 채널 리딩 채널이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 떨어지고 올라갈지 저도 모르고, 반도체 종목들을 공부할 때는 거의 뭐 50개, 100개를 공부하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이 합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한테 있다는 거죠. 미래에서 태어나지 않는 그 누구도 어떤 주식이 뛰고 올라가는 걸 맞출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토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